7년째 우리 진주 텃밭 식구들하고 같이 만나고 있으니까 뭐 남 같지 않고 정말 가족적으로 오늘 제가 기농을 해가지고 21년간 삼청 지천자락에서 살아오면서 제가 어떻게 살아왔나 그거 뭐 사진으로 주로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 대부분 제 얼굴로 온 거는 뭐 제가 셀카를 안 찍은 거니까 제 얼굴로 온 거 말고 다른 사진들은 대부분 제가 찍는 거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해가지고 작품 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진 감상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같이 얘기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소개는 조금 전에 우리 제일 중요한 제 밥줄이 되고 있는 간디 유선한 농장.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사장이라는 말이거든. 사장 아니고 그냥 농장직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고. 그리고 지리산의 그 환경단체, 지리산을 지키는 지리산생명연대에 지금 대표를 맡아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리산 둘레길을 지금 10년째 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리산 초록그룹의 이름을 걷고 있거든요. 그 초록그룹의 대표로 지리산 둘레길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둘레길 코디네이터는 제가 대한민국 1호입니다. 처음으로 지리산 둘레길이 사실은 구간이 연장이 295km거든요. 그러니까 구간이 21개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도 코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디도 해드리고 같이 가면서 숲에 저희가 지리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제 활동도 계속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명함이 한 3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에 따라서 어떤 명함을 줄까 고민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럼 앉아서 제가 넘기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함이 이렇게 3개나 됩니다. 이 명함의 공통점이 뭡니까? 초록색이다. 초록색. 맞습니다. 다 초록입니다. 그래서 글자체도 초록으로 반환을 했고, 사실은 초록이 지구를 살리는 색깔이거든요. 잘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지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초록색깔입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누가 뭐래도 닭을 키우는 일이 제 주업이죠. 사실은 저희 식구들을 21년간 잘 먹여 살려준 게 바로 이 호텔 꼬꼬 닭장입니다. 그래서 호텔 꼬꼬라는 이름은 우리 농장이 잘 아시겠지만 간디 학교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간디 학교 아이들이 이제 지나다니면서 저거는 그냥 닭장이 아니라 호텔 수준이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아이들이 붙여준 이름이 그래서 진짜 멋지구나. 공식 명칭은 간디 유정란 농장이지만 별칭이 이제 호텔 꼬꼬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직업입니다. 숲해설가. 숲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이제 6살 친구도 왔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숲에서 아이들 만나는 일입니다. 그때 가장 생기 발랄해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항상 자주 이렇게 숲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지리산을 지키는 환경운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건 뭐지? 무슨 곰? 반달가슴곰이죠. 지리산을 대표하는 깃대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깃대가 되는 동물로는 반달가슴곰이고 식물로는 희열이라는 꽃이 있어요. 나중에 꽃이 나고 희열이가 지리산을 대표하는 깃대종이거든요. 그래서 반달곰은 여기가 이제 지리산 철암봉입니다. 철암봉, 제일 높은 봉, 두 번째 높은 봉, 중봉. 눈 사이 지난 겨울에 찍은 겁니다. 그래서 지리산을 지키는 저는 활동을 열심히 지금 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갑니다. 35년 전 제 모습입니다. 뼛속까지 운동거리였거든요. 그런 운동 말고 제가 대학 다닐 때 미식축구 선수였습니다. 그 시절 그러니까 1980년 초에 미식축구부가 별로 없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운동을 다니는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프로는 아니고 그냥 아마추어 팀들밖에 없었거든요. 각 대학에. 그렇게 해서 운동권에 제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지금 제 집사람입니다. 그때 연애할 때 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더 멋지게.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간 첫 직장이 뒤에 이게 뭐가 보입니까? 돌을 더 전문 용어로는 저희가 석회석 광산이거든요. 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석회석을 채굴하는 게 제 전공입니다. 그야말로 산을 깎아먹는 게 자원공학이라고 그러는데 자원공학과 제가 졸업하고 저기 시멘트회사에 첫 직장을 와가지고 저기에 이제
근데 제가 저 직장에 한 11년간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그동안 저 산을 엄청나게 깎아 먹었습니다. 스케석을. 그래서 속지 않는 의미로 다시 기농을 해가지고 지금 환경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때 참 풋풋했던 시절입니다. 30년 전에 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 둘을 낳고 이제 아들과 딸을 낳고 지금 다시 그 직장생활 11년 하다가 결국 이제 삶의 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기농학교도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이제 삶의 방식을 그래서 기농을 이제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죠. 그래서 기농학교 졸업도 하고 저는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기농을. 자, 여기는 이제 집도 내 손으로 지어야 되겠다 싶어서 강원도 행성에 있는 한국 통나무학교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 집을 제가 손수 지었습니다. 나중에 아름다운 우리 집이 나중에 나올 겁니다. 통나무 집이. 통나무 집 그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그리고 2000년 11월 달에 산청으로 제가 보따리 싸고 저 혼자 먼저 산청 그 간디학교 뒤에 거기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집 초기에 지을 때 그때 모습입니다. 그때는 이제 저 혼자 먼저 내려오고 아이들과 집사람은 저 충단양 우리 거기 제 직장에 있던 곳에 그대로 있고 제가 먼저 내려와서 집을 다 짓고 이제 가족들을 이사를 시켰거든요. 그때가 2000년 11월 달입니다. 그 추운 겨울에 집을 짓기 시작해가지고 이거 어떤 거 같겠네. 2001년 2월 달에 이제 드디어 산청으로 이제 집을 다 짓고 이사를 내려왔습니다. 그때가 이제 다 짓고 이제 집 앞에서 그때가 저기 큰애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쪽으로 산청으로 이제 전학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여기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뭐 다 둘 다 간디 중학교, 고등학교, 집 옆에 이제 학교가 있으니까 간디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이제 지금 뭐 대학도 다 졸업하고 지금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애는 뭐 음악을 하고 있어서 프리랜서로 음악 활동하고 딸내미는 잘 아시고 여러분들 관련되어 있는 한국 여성의 전화라고 서울에 여성단체 유명한 아주 과격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4년차 활동을 거기서 실무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리산이 키워준 아이들입니다. 지리산의 기운으로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2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여기 산청을 내려온 지 기농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 나이가 어느새 이거 딸내미가 만들어준 8월달이 제 생일이거든요. 얼마 전에 딸이 만들어준 웹자고입니다. 축하하들 이렇게 해서 제가 어느새 한갑자를 살아서 제가 소띠거든요. 한 바퀴 돌아서 벌써 다시 소띠 해먹었어요. 그야말로 한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리산에서 21년 살면서 한갑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고맙다고 이제 딸 이름이 나누고 아들이 힘찬이거든요. 그때 우리 때 순 한글 이름이 유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큰애는 최임찬, 딸은 최남용 해가지고 그 둘이거든요. 이렇게 아빠를 위해서 멋있는 카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벌써 21년을 지금 닭들과 함께 지리산 숲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21년 전에 저희들이 이제 생태 마을을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그 간디학교 뒤에 산을 저희들이 공동으로 18가구가 공동으로 산을 사가지고 마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생태 마을. 그래서 지금도 그 화장실은 수제식 화장실이 없고 그 생태 화장실이거든요. 근데 전부 다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몇 집은 이제 다시 수제식 있긴 한데 저는 계속 지금까지도 생태 화장실을 고집하고 근데 생태 화장실이 쪼그리는 게 아니라 자변기가 있는 생태 화장실인데 요즘은 그래서 부엽터나 그런 냄새도 없고 바로 퇴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생태 화장실이 있고 저희들 마을은 그 수제식 화장실이 없으니까 정화도가 전혀 없습니다. 마을 안에. 그 물을 어떻게, 그러니까 나가는 거는 이제 생활하수가 밖으로 나갈 거고, 그 다음에 그 빨래물이나 이런 거, 허드렛물이 나가고, 그거는 이제 나가는 쪽에 수생식물을 심어서 그 풀꽃들이 다 정화를 시켜주는데, 갈대랑 고말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정화시켜주는 식물들이.
그래서 마을에는 정화조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모든 걸 자체적으로 정화시키고 땅으로 스며들면 땅의 자적 능력에 의해서 다 그렇게 수질들이 정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 안에는 가로등이 전혀 없습니다. 가로등 없으면 충분히 다닐 수 있거든요. 요즘요. 핸드폰에 브레시 다 있고 살아보면 전혀 가로등, 그리고 웬만하면 그 달이 있습니다. 달, 조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달 숙성이라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가로등을 켜게 되면 결국은 동식물들이 편안한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아직도 가로등을 마을 안에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마을 안쪽에 도로는 가능하면 포장을 안 하고 비포장 도로 그냥 그 흙길로 그대로 지금도 유지하고. 저희들 18가구거든요, 마을이. 더 이상 20년째 그 땅을 더 개발하지 않고, 땅은 저희들이 임야에 한 45,000평의 그 산이 있는데 개발하지 딱 18가구만 저희들이 있고, 그래서 땅도 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18분의 1씩 각자 개인이고, 그렇게 해서 마을을, 그 마을이 안솔기만, 처음에 저희 시작할 때는 간디 생태 마을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생태라는 단어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냥 원래 이 동네 이름, 안쪽에 소나무가 많이 난다고 해서 안솔기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그냥 안솔기 마을을 저희 공식 마을 이름으로 하고, 지금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옹기종기 아웅다웅 살고 있습니다. 근데 생태 마을이 제일 힘든 게, 생태는 오히려 쉬운데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힘듭니다. 여기서 사실 이 안에서도 뭐 열대를 살고 있지만 굉장히 그 갈등이나 그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그 기농할 시골로 들어온 사람이 고집이 더 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조율하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뭐 아웅다웅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살고 있는 건 아니고 또 이 직장이나 직업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사 가신 분도 있고, 또 자유롭게 이사나 이런 건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집을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솔기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마을 앞길입니다. 비 오는 날 찍었는데, 이게 이제 잘 아시죠? 황매화라고 지금 쳐져 있고, 이렇게 마을 앞길 포장 안 하고 이렇게 있고, 이거는 저희 화장실에 있는 문구입니다. 생태 화장실이라서 거기에 땀을 넣으면 안 되거든요. 똥만 넣고, 그래서 넣으려면 부육토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부육토를 풀려주면은 부육토가 그 똥을 발효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화장실에 이렇게 아주 수술이 하나 쓰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 집입니다. 제가 아까 통나무집 다닐 때 그랬죠. 제가 선수 집인데, 집 크기는 작습니다. 제가 집을 지을 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낮게, 작게, 단순하게 이렇게 설계를 해서 통나무집을 숲속의 집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 이제 그 태코 집 이름은 숲처럼입니다. 제 이름을 따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작고 낮고, 제가 살아보니까 집이 전혀 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발 집 좀 작게 지으라고 제가 도시락 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을수록 더 생태적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통나무학교 졸업한 부부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 이건 제 자랑입니다. 바로 매화거든요. 매화꽃이 지금 봄에 막 지면 있을 때 봄에 우리 집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마당은 풀천지입니다. 절대 그 조경 안 하고 그냥 제가 항상 우리 집 마당 풀천지라고 그러는데, 모든 풀들도 다 나름대로 꽃을 피우거든요. 이제 여름 수국 되어서 이렇게 비 오는 날입니다. 여름 수국. 이제 은행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큰 게. 그래서 이런 가을 은행나무 풍경. 그 다음에 겨울이겠죠. 겨울, 아이고. 너무 민감하네. 겨울에 눈 왔을 때 이게 바로 설중매입니다. 눈을 덮고 있는 매화 꽃 피고 나서 눈이 올 때거든요. 그래서 이 설중매가 펴있는 겨울에 저희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한 가지는, 사실 여기는 안 보이는데 저희 집에 지붕에 결국은 그 태양광 발전도 설치해서, 그래서 전기도 자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친구들 닭 키우는 얘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닭 키우는 얘기부터. 그 얘기도 나올까는, 사실은 농장이 숲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숲이 우리 달걀을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닭을 키우고 숲이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간디 유난히 좋은 4가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친환경제이고 생명력 있고 동물복지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제가 이걸 제일 소농직거래 이게 사실은 우리 지구를 살리는 길을 생각하거든요. 저희 그 규모가 저희는 진짜 딱 그 대규모 농장에 비하면 닭장 마리수가 저희 한 800수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 진짜 구멍가게거든요. 그렇지만 이 작아도 800수만 키워도 충분히 제가 우리 아이들 다 먹고 다 키운 뭐냐면 결국 직거래입니다. 제가 진주 특급 말고는 다 그 택배로 전체 직거래를 하는 회원제로 그러니까 유통 마진이 안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한살림이나 아이쿠 생엠이나 달걀이 얼마에 납품을 하냐면 농가들이 우리는 좀 낮지만 거기는 한 300원대에 납품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600원에 팔거든요. 그러니까 한 50%가 유통 마진이에요. 그런 생엠이나 아이쿠 한살림도 그 정도로 많고 근데 이제 이렇게 적은 규모로도 먹고 살 수 있는 까닭은 직거래하는 거 유통 마진은 제가 없어요. 나가면 저는 600원은 제가 다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거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직거래 하면은 소농을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 마진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규모를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소농 직거래가 그만큼 지구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게 항상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계란이 부족하더라도 규모를 지금까지 800수 20년째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안 늘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일 자랑하는 상입니다. 우리 진주 텃밭으로부터 받은 상. 환경농민상을 올해 받았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상인지. 이거라면 당연히 이제 품질 인정, 무항생제 품질 인증이라는 거 저희 받고, 항생제나 살충제나 신경 전혀 안 들어가는 걸 잘 아시겠죠. 이게 이제 닭장의 모습입니다. 한번 와보신 분들, 우리 텃밭 회원들은 많이 방문도 했는데, 여러분도 한 번도 안 오셨죠? 여기 보시면 이제 닭장의 모습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닭의 입장에서 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닭의 입장에서 닭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닭이 얼마나 편안하게 잘 것인가. 그래서 이 앞모습이고 뒷모습입니다. 그래서 앞뒤로 항상 그 닭이 건강한 이유는 햇빛을 잘 받아야 되고 공기가 잘 되고 그러니까 채광과 통풍이 좋아야 되는 닭장 자체가. 그래서 그런 이제 지붕도 보면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을 한 이유도 우리 비행기 날개처럼 공기 흐름이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밖에서도 자유롭게 자연 방사도 하죠. 자, 이거는 닭장 안에서 본 모습입니다. 안에서 보면 이렇게 항상 햇빛이 닭장 안으로 들어. 여기 보면 천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천창을 통해서 항상 그 닭장 안으로 햇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닭장 안에서 항상 햇빛을 받는 게 이렇게 모래 목욕하면서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흰 닭이 앞바닥이거든요. 갈색은 알라는 엄마닭이에요. 그래서 닭은 앞바닥 하나에 엄마닭 하나가 아니고 15대 1이에요. 앞바닥 하나에 엄마닭 15마리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앞바닥이 훨씬 적죠? 여기 닭은 19대 1입니다. 암수 비율이. 그래서 딱 여기서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는 물 공기 햇빛입니다. 닭도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물 공기 햇빛만 좋으면은 이런 AI나 이런 걸로 충분히 자유를 건강하게 자체 면역력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닭이. 그래 지금은 AI 바이러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 그걸 이기는 게 자기 자체 면역력이 있으면 키우는데 대규모 이제 공장기 축사에서는 자체 면역력이 약하니까 결국 병원균을 이기지 못하니까 병이 잘 걸리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앞바닥 장닭의 모습입니다. 멋있게 생겼죠. 근데 여기 벨슬이 아주 멋있죠. 근데 저게 여자들 꼬시려고만 폼 나는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잘 모르시는데 닭은 사람처럼 땀샘이 없어요. 피부에 땀을 배출을 못해요. 그래서 열기를 배출하는 곳이 닭배슬입니다. 그래서 만지면 항상 따뜻하거든요. 여기를 통해 열을 발산을 하는 거예요. 체온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저 닭배슬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밖에 나와서 항상 나와서 풀도 뜯어먹고 자유롭게 다니고 있습니다. 아빠가 보호해주면서. 진짜 자, 이건 이제 알람선 장면입니다.
닭장 안에 산란상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을 아무데나 낳는 게 아니고 알은 딱 산란상자에 들어가서 알 낳고 나오는 게 엄마 닭이. 지금 딱 엄마 닭이 힘주는 게 딱 똥꼬로 알이 딱 나오기 직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산란상자가 보통 우리가 우리 닭들은 기수가 있거든요. 한 기수가 250수가 이제 봄에 한 번 병아리가 들어오고 가을에 한 번, 1년에 2번 2기수씩 딱딱딱 들어와요. 그래서 한 기수가 들어오면 한 닭장 안에 산란상자가 2개 있으면 그 250마리가 딱 알낳고 나올 정도의 규모가 되거든요. 산란상자. 그래서 바닥에 보면 왕개를 깔아놓고 또 지금은 여기 연 상태인데 항상 닫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캄캄하게 아늑하게 알을 알수있게 산란상자를 만들어주면 한 번 알을 거기서 나면 닭들은 고집이 세서 항상 거기서 알을 낳아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아무데나 찾지 못하는 곳에 알을 낳는 게 아니고 처음에 조금만 훈련시키면 여기 넣으면 평생 여기만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도 깨끗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세척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알이 깨끗해요. 바닥에 안 놨기 때문에 산란상자 안에 왕개 위에 깨끗하게 놨기 때문에 알 낳는 장면이에요. 여기 작은 거 순서를 있죠. 알이 제일 작은 건 초란이라고 그래요. 닭이 이제 우리 달걀이 병아리가 되려면 며칠 걸려? 너 부화해봤다며 며칠? 21일 걸린 거야, 닭이. 엄마가 닭이 품고 있으면 20일 만에 병아리가 삐약하고 나와. 그리고 그 병아리가 자라서 얼마 만에 이렇게 알을 낳느냐 하면은 보통 한 130일, 140일 되면 알을 낳기 시작해요. 처음 낳는 날을 초란이라고 그러죠. 제일 초란이 있고 중간에 왕란이 있죠. 쌍란 이렇게 이제 종류별로. 초란은 이제 그만큼 영양가가 많아요. 알은 작지만은. 그래서 초란 하나를 먹으면 일주일 젊어진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초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어차피 봄에 한 번, 가을에 2번밖에 안 나오니까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런데 이거는 이제 희한하게 제가 한번 다 알이 워낙 커서 한번 깨봤어요. 근데 쌍란이 아니고 이거 쌍란이죠. 쌍란 안에 초란이 또 하나 더 들어있는 거예요. 작은 껍데기가 있는 채로. 알이 3개가 들어있는 걸 제가 한번 그래서 사진으로 남겨본 겁니다. 근데 이게 쌍란은 크죠. 노란자가 2개죠. 그럼 쌍란은 2마리를 구하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 초과 하나 제가 병아리는 알 속에는 한 마리가 자랄 만큼의 영양분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란은 거의 한 90% 이상은 부화가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영양분 무조건 2마리 다 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쌍란은 부화가 안 되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이 초란, 보통란, 왕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병아리 신방 꾸미기 하는 거예요, 지금. 닭장이 이제 엄마 닭들이 한 2년간 알을 낳거든요. 알 낳는 게. 알 낳고 나면 산란염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개들은 잡아서 백숙용으로 판매를 해요. 저희는. 백숙용으로 2년 키우고 백숙용으로 나가거든요. 그러고 나면 닭장이 비면 이제 개분을 다 치우고 나면 이렇게 이제 왕개를 제일 먼저 깝니다. 이게 이제 담요 이불이 되는 거예요. 이불을 깔아주고 왕개만 까는 게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부엽도. 이게 부엽도예요. 숲에 가서 낙엽 있죠. 그때 낙엽 밑에 있는 또 이제 흙이 되기 직전에 그걸 모아가 담아가 이렇게 깔아줍니다. 왕개 위에. 그리고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서 부엽도 속에 뭐가 많이 살고 있죠? 미생물이 많이 살고. 그 미생물이 닭장을 하는 역할이 뭐냐면 닭똥을 먹어 치우는 거예요. 분해를 시켜버려요, 닭똥을. 그러니까 전혀 냄새가 안 나고 또 아까 이제 닭장에 한번 들어오면은 2년간 여기서 산다 그랬죠. 2년간 살아 닭똥을 한 번도 치워낼 필요가 없어요. 이 부엽도 때문에. 부엽도의 미생물들이 똥을 분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 늘어나지도 않고 그 상태로 유지되고 냄새도 안 나고. 그러니까 제일 냄새 안 나는 닭장이에요. 일반 그 공장식 축사가 근처만 가도 냄새 엄청 나고 그리고 그 공장 축사 케이지식에는 매일 닭똥을 치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부엽도 속의 미생물들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닭똥을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거는 횟대예요. 닭들이 여기가 잠을 자요. 밤 되면 올라가서. 원래 새들의 조류의 습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가지 위에 잠자듯이 횟대가 잠을 자고 밤 되면 아래배기가 산란상자예요. 여기 맞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모이통은 지금 아직 안 되는 이게 모이통이에요. 이렇게 닭장이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밥 먹는 아침밥. 모이는 하루에 한 번만 주면 돼. 하루치를. 딱 무게 달아가지고 하루치. 한 마리가 보통 먹는 양이 한 130g 정도 먹어요. 한 마리가. 그 정도 딱 무게 재서 딱 모이통에 주는 거예요. 그럼 일제히 아침에 먹는 거예요. 잘라들어서. 그래서 이 모습도 제가 좋아하죠. 그런 말 있죠. 아이들 밤에 입에 밥 들어가는 거, 진원에 물 들어가는 거 보기 좋다 그러죠. 마찬가지로 이거만 보고 기분이 흐뭇해요. 일제히 딴짓 안 하고 먹잖아요. 자, 이건 이제 닭장 안의 모습이 이렇게 모래 목욕을 닭장 안에서도 충분히 햇빛을 들어줘. 햇빛이 들어와서 항상 모래 목욕을 하니까 그래서 몸에 벌레가 없어요. 딱 털어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살충제가 뭐 당연히 살충제를 칠 이유가 없죠. 자연스럽게 다 자기들이 살충 벌레들을 또 퇴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래 목욕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죠. 자, 이거는 이제 잠자는 밤에 제가 사진을 찍어봤어요. 올라가 이렇게 햇빛이 올라가 다 이렇게 모여서 다 자는 거예요. 이렇게 밤에. 얘들 이제 해만 지면 요즘부터 한 7시, 7시 반 되면 일찍 올라가서 꼼짝도 안 해요. 얘들 딴짓도 안 해요. 밤 되면은 자라 안 해도 다 올라가서 일시에 이렇게 잠자요. 근데 문제는 이제 꽃기어 소리로 일찍부터 해요. 새벽 3시부터 우기죠. 근데 꼬꼬댁은 누가 하죠? 아빠랑만 하는 거예요. 꼬꼬댁은. 엄마다가 꼬꼬 이렇게만 하고. 그러니까 회를 치는 거는 새벽 3시부터 치기 시작해요. 근데 새벽 3시부터 사실은 일어나지 않고 소리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밝아야 또 얘들이 움직이거든요. 밤에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장이는 밤에는 할 일이 없는 게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에요. 야간 근무할 필요 없어요. 야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닭장은. 그리고 아까 닭장 한 800씩 키우면은 오로지 저 혼자서 일을 하거든요. 집사람도 없어도 돼요. 안 도와도 저 혼자. 밤낮을 일하면 되거든요. 아침에 모이 주고 계란 수확해서 포장하면은 딱 12시예요. 그럼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한 서너 시간만 하루 일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밤에 야근 안 해도 되고. 정말 편하죠. 근데 가장 불편한 게 뭐일 것 같아요? 제가 21년간 살면서 하루도 집을 비우면 안 돼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다음은 일정 시간에 모이를 줘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모이도 모이지만 계란을 일정에 그날에도 끄집어내줘야 돼. 산란상태에서. 안 그러면 나한테 쪼가면 깨지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집을 비울 수 없는 게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혹시 뭐 멀리 회의가 있거나 일이 있으면은 오후에 갔다가 다음날 새벽까지는 집에 와야 돼요. 밥을 줘야 돼요. 외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좀 아쉬운데 이제 노동 강도는 아주 하루에 서너 시간만 일하면 반나절 일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법이 밖에 난강에 표시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당한 법이라고. 굳이 이렇게 해보면은 이거 아무 해동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볼 수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 날짜 정도는 알 수 있고 이게 어딘지 저는 그런 절대 이렇게 난각에 도장 안 찍겠다. 지금도 거부하고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대신에 이렇게 종이를 도장을 찍어서 그날 생산 날짜를 찍어서 넣어주는 그럼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사육 방식도 다 있고 어떻게 생산되는지 오히려 이게 더 정확한 거죠. 여러분은 그냥 아무 해독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볼 수 있으니까 한 통 해마다 또 도장을 찍어서 날짜 도장을 찍어서 넣어서 이렇게 저는 판매를 하고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난각에 굳이 그 비싼 기계를 사서 또 잉크를 하면서 찍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난각 마킹은 대신에 이게 뭐 마킹은 충분히 대신하고 남으니까 생산 날짜 모든 생산 일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죠?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지키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10개들이 한 통.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21년 전에 10개들이 한 통이 2,200원에 시작했거든요. 지금 6,000원 하니까 한 3배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생산 우리가 진주 텃밭도 마찬가지지만 생산 원가는 농민이 정해야 된다. 그 생산 원가는 생산 원가 플러스 알파. 알파가 뭐냐면 농민이 행복하게 살 만큼의 이윤이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농민이 행복해야 생산물이 좋아지거든요. 좋은 생산물이.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한 2년에 5% 정도 고정적으로 계속 올려왔거든요. 지금까지
그 계란 값이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파동이나. 그렇지만 또 계란 값이 오른다고 따라 올린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 생산업도 플러스 알파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6,000원까지 받고 있어서 그 계란값 올렸다고 뭐 항의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판매를 이제 저희 대부분이 어떤 소농 직거래니까 거의 진주 텃밭 내는 거 말고는 모든 거는 다 한 80% 정도는 80%대 20% 정도 텃밭에 나오니까 한 20-30% 되고 나머지 7-80%는 택배로 다 전국 이렇게 포장을 택배로 우리 회원들한테 고정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어디나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 택배로서 지금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진양호점. 유일하게 제가 매장에서 우리 개를 만날 수 있는 진양호점과 금산점과 천은점 말고는 저희들이 따로 판매를 하지 않고 슈퍼에는 납도 따로 납품하지 않고 모든 걸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년간 알 낳고 나면 산란율이 한 50% 이하를,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 알을 하나 낳으면 그게 산란율 100%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한 2년 이상 자라고 나면은 산란율 쭉쭉쭉 한 50%, 그게 이틀에 하나밖에 못 나요. 그러면 이제 알을 안 낳는 건 아니지만 경제성의 문제가 사람을 먹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잡아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칸이 비어야 또 병아리가 로테이션이 되니까. 그래서 2년 되면 이렇게 백숙용으로 판매. 지금은 우리 한 마리에 손질해가지고 12,000원에 그것도 다 우리 회원들이 다 소비를 다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생산물인데, 이게. 개분이, 아까 했죠. 부역도 플러스 왕개 플러스 또 이게 되게 습기가 발효가 돼가지고 바로 밭으로 나갈 정도로 이게 발이 숙성이 되거든, 2년 지나면. 그러면 주변에 농사 짓는 분들이 이제 유기농 농가에서 번호표를 꼭꼭 기다립니다. 선수들 1년에 2번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와서 직접 퍼갑니다. 그래서 저는 삽질은 안 합니다. 직접 이제 퍼가니까. 대신 돈은 안 받습니다. 돈 안 받고 그저 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돈 안 하는 대신에 이분들이 이제 생산물을 자기가 그냥 나중에 수확되면 조금 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야말로 순환농법이죠. 그 개분이나 똥이 나가서 채소를 키우고 벼를 키우면 그 벼는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저는 이게 다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개분도 그래서 저희들은 닭똥 치운다는 표현하지 않고 개분 수확, 수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희들은 다 그게 훌륭한 생산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럼 여기에 다시 왕개를 넣고 부인 넣어서 또 병아리가 다시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2기수가 생산되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병아리가 들어 그 기수가 44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넘었다는 얘기죠. 우리 해병대처럼 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4기 병아리가 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에. 자, 이건 이제 공장직 축사를 봐야지 이제 얼마나 여기가 호텔 국가가 행복한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공장직 축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6층, 7층짜리 아파트에 사는 거죠. 그야말로 닭장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정말 평생 운동 한 번 못하고 그 딱 케이지 하나가 얼마냐면 A4 용지 한 장이거든요. 거기에 암탉 2마리만 넣어서 많이 넣으면 또 싸우니까 2마리만 딱 넣어서 운동도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이 지나가면 모이 먹고 알라면 알이 또 굴러 나오고, 이게 이제 공장기 축사. 그 햇볕 한번 못 보는 거 지금 보면 지붕이 다 닫혀있고 완전히 창문 하나 없거든요. 이런 공장 축사는. 그래서 생산을 하기 위한 거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 전등이 켜져 있죠. 밤에도 불을 켜는 거죠, 얘들은. 몸짱에. 예. 그리고 닭은 산란율은 어디에 좌우되냐면 일정 시간에 좌우돼요. 해의 뒤에. 그러니까 밤에도 이제 낮은 줄 알고 가고 해의 시간을 연장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밤에도 알을 더 낳게 해요. 그래서 착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알을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계란이 대량 생산이 알이 쌀 수밖에 없죠. 뭐 100원도 안 하잖아요. 실제로.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여기서 또 제일 자세히 보셔야 될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이런 농장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제일 뭔지 아세요? 제일 무서워하는 거. 질병. 질병. 코로나래 AI 올 수가, 저리도 가면 올 수 있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아닌가 사실은 있습니다. 불. 아니, 화재가 아니고, 전기입니다, 전기.
만약 여기 정전이 됐다 그러면은 30%를 뭘 살아야 됩니다. 병보다 너무 습습니다. 이건 모든 게 전기로 가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선풍기 틀어줘야죠. 겨울에는 난방해줘야죠. 그리고 모든 게 전기로 통제가 되거든요. 전기로 작동해요. 그러니까 전기가 만약 스톱됐다 그러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제일 무서운 게 정전. 그래서 이런 동네는 비상발전기를 당연히 설치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지금은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친환경 농산물의 기준은 농약을 쳤느냐, 항생제를 먹이는 그게 아니고 얼마나 에너지를 적게 투입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사실은 지금 탄소 발생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란 하나에 탄소가 얼마나 들어갔나, 또는 이 계란 하나에 전기가 얼마나 들어갔나, 그게 그 친환경 농산물의 기준이 지금부터는 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 농약 그게 더 중요한 게 지금 모든 뭐 우리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실은 간행농법 아니었으면 농사 못 짓잖아요. 그래서 로컬푸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로컬푸드는 그야말로 이동 거리가 줄기 때문에 그만큼 기름이나 전기를 덜 쓰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의 지금 기준은 이제 전기의 에너지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엄청난 에너지가 투입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료 제만 먹고 알은 한 품어보지도 못하고 돌을 굴러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알 수거해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육개입니다. 육개. 앞바닥이죠. 이제 육개는 다 그 수탉이에요. 암탉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운동장을 키웁니다. 이렇게 해서 치킨집에 병아리가 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뭐하는지 지금은 30일 만에 도계장으로 갑니다. 30일 키워서. 그러니까 병아리가 30일 만에 이렇게 치킨집 닭이 되려면 얼마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성장 촉진제나 약 없으면 키울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키우려면. 햇빛하고 뭐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이게 다 치킨집 닭들은 30일 만에 생명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계장으로 가는 거죠. 이게 치킨집 닭들입니다. 치킨이 안 먹고 싶은데. 자, 이거는 이제 오리인데, 애만 오면은 살처럼 가지고 산채로 파묻잖아요. 닭이나 오리가 뭔 죄가 있습니까? 사람의 욕심 때문에 다 그렇게 병이 도는 건데, 죄 없는, 그리고 사실은 철새가 절대 범인이 아니거든요. 괜히 철새들한테 누명을 씌워줍니까? 철새 막을 방법도 없고, 사실은 철새가 옮긴다는 것도 저 명확한 그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병이 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산채로 파묻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기업에 이럴 일이 없거든요. 저희가 20년째 넘게 지금 닭을 한 번도 조류도표 이렇게 온 적이 없거든요. 자, 그럼 이제 많이 본 애들 아닙니까? 어디 어린이집이죠? 절거 어린이집 애들입니다. 그래, 저희 동네에는 항상 지금은 보통 우리가 축사하면 해모시설로 보통 돼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언제든 오픈돼서 누구라도 방문해서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제일 첫 번째는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사실은 닭장에 애들 냄새나면 절대 근처도 안 오거든요. 근데 애들이 전혀 거리낌없이 와서 직접 계란 모이도 주고 계란도 줍기도 하고 하는 게 이제 환경이 깨끗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와서 이렇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와서. 특히 유치원 아이들 많이 옵니다. 이건 이제 작년에 외국인들도 와서 이렇게 정말 저게 없는 시절 아닌가. 제목 뭐죠? 이거 영어 해석이면 코비드 프리덤. 여기는 이제 코로나가 없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와서 방문을 하면 외국인들도 와서 농장 개량을 하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몇 년 전에 그 항생제 파동 왔을 때 우리 진주떡밭 회원들 저희 농장 확인하고 왔습니다. 아, 이렇게 키우는구나. 그때 단체로 한번 회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이도 주고, 자, 이렇게 직접 계란 줍기도 하면 들어가서 사단상에 열어서 직접 아이들이, 사실 요즘은 따뜻한 계란 만져보기 어렵거든요. 정말 따뜻한 계란을 직접 저렇게 주워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증샷도 찍고, 가족들 오면 이렇게 가족들 단위로 또 와서 계란 줍기 체험도 하고, 자, 계란 줍기가 항상 우리가 계란 삶아, 오늘도 삶아 올라오고 그러다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먹는 거 시식금지라서
제가 한살 모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끝나고 나면 아이들 계란 이렇게 나눠 먹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공한 길. 어떻게 알고 작가들이 찾아냅니다. 전화 옵니다. 꼭 그 6시 내 고향 나온 거거든요. 오래전이죠. 벌써 2007년 이 박용식 씨라고 그 전두환 역할 하다가 80년대 방송 출연 금지당하고 한동안 방송에 못 나왔던 그 코미디언 하시던 분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나와가지고 리포터로 오셔가지고 저희 그 농장 촬영하기 전에 그러니까 통과가 이랍니다. 성공한 기록인들의 통과가 이래요. 6시 내 고향. 요즘도 6시 내 고향 계속 하고 있죠. 우리 친구 이름 뭐지? 장우찬. 우찬? 우찬. 우리 찬이가 왔으니까 찬이가 좋아하는 거는 우리 숲에서 아까 숲에서 가서 한다 그랬죠. 아이들과 재밌게 노는 것도 하고 제 하나의 직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를 좀 빵빵하게 받습니다. 제가 이제 3층에 기농해가지고 아까 오전만 일한다 그랬죠. 그래 오후에 뭐 할까 고민하다가 20년 전에 이제 숲에서 서울까지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숲에서 공부를 해서 그때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숲에서 아이들 거기에 물거리 많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냥 설명이 아니라 아이들 놀이 위주의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해야 되고 사실 그게 관건이거든요. 숲에서 어떻게 재밌게 놀 것인가. 그렇게 해서 아이들 이제 얼굴도 만들어보고 저희가 피자도 만듭니다. 숲에서 맛있겠지. 숲속에 자연을 위해 피자도 만들기도 하고 자 보면 특히 모든 풀이 먹을 거라서 이렇게 먹는 거 만들어서 하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이름 쓰기 이런 것도 아주 좋아하거든요. 얘가 이름이 저하고 똑같아가지고 얘 이름 박세인이더라고요. 저는 최세인인데 우연히 만나서 사진 한번 남겨놓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숲은 정말 숲속에 들어가면 코로나 백신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숲으로 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둘레길 걷기 하면서 정말 많이 오시는 이유가 숲에 오면은 정말 그 자연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숲은 천연 백신의 공장이라고 제가 항상 주장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편의에서만 와도 애들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이제 숲에 들어가는 몇 가지, 여기 이제 꽃들이 많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모든 푸른 꽃을 피운다. 근데 꽃과 나무가 아니고, 풀과 나무거든, 저는 구분할 때. 그러니까 목본, 초본 이렇게 구분이지. 그러니까 꽃은, 나무도 꽃을 피우고 풀도 꽃을 피우거든요. 그래서 모든 풀과 나무는 꽃을 피운다. 그래서 여기 좀 신기한 꽃만 몇 가지 가져와뒀어요. 사실은 저는 이 얘기가 더 재밌는데, 시간 짧게. 아저씨를 만나야 하시면 돼. 네. 첫 번째 이거는 다 아시죠? 벼꽃. 벼도 꽃을 피우잖아요. 벼꽃 피우잖아요. 이제 바로 이제 알이 맺히고 알고 있는 꽃이 피워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무슨 꽃이에요? 두 번째. 혹시 아시는 거? 부추. 땡. 부추는 너 별처럼 그렇죠. 별꽃처럼 그렇죠. 이게 바로 당근꽃이에요. 당근. 그러니까 모든 풀과 나무는 꽃을 피운다. 당근도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배추나 무나 당근은 빨리 그 꽃이 피기 전에 먹어버리니까 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놔두면 자연스럽게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장에 모든 풀과 나무는 이건 당근이에요. 이거는 이제 귀고리처럼 생겼죠. 이것도 꽃이 피기 위해서 이 두 개를 했는데 이게 이파리가 우리 박쥐 날개를 달아 박쥐나무 꽃이에요. 박쥐나무. 박쥐나무가 허락이 있어요. 숲에 가면. 박쥐나무 꽃이에요. 저는 항상 저거 보면 귀걸이 생각나거든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좀 더 설명을 원래 암술과 수술인데 이렇게 또로 말려있죠. 흰 게. 말려있는 이유는 뭐냐면 벌과 나비들이 쉽게 찾아오기 쉬우라고 이렇게 비껴주는 거예요. 또로 말아서. 그러면 이제 수분이 잘 되겠죠. 다 그런 게 식물에 다 이게 생존은 저거의 본능이에요. 이거는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지리산의 깃대종 희열이에요. 희열이라는 꽃이 봄은 알리는 꽃인데 이파리가 피기 전에 꽃이 이렇게 먼저 펴요.
저도 귀걸이처럼 주렁주렁 여기 뒤에도 엄청 달려있죠. 뒤에도 이제 희열이에요. 그래 희열이도 우리말이에요. 이 꽃을 만나려면은 숲속에 시오리 정도 들어가야 돼요. 시오리, 시오리가 희열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에 깊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시오리에서 희열이가 된 거예요. 이게 희열이 꽃이에요. 진산을 에만 사는 꽃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벌이 지금 꿀을 따고 있죠. 이건 또 봄동 지나면은 꽃이 피어요. 배추꽃. 배추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유채는 종류가 다르죠. 장다리꽃. 장다리꽃을 배추꽃을 장다리꽃이라 그래. 우리 노래 있죠. 장다리꽃 나오는 노래. 그 노래가 잘못됐어요. 장다리는 봄에 피는데 계절이 잘못됐어요. 그 가사에. 이게 장다리꽃도 피는 거예요. 그리고 배추도 겨울 넘게 꽃을 다 피우는 거예요. 모든 풀고 이거는 무슨 꽃? 나팔꽃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고구마꽃이에요. 고구마도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웁니다. 모든 풀과 나무 이렇게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수백일 더 하고 싶은데 정말 꽃쟁이 끝도 없거든요. 이러면 유럽 정하면. 그러니까 제가 따는 그 강의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나무 얘기. 그거만 해도 한 2시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거 한번 하려면. 그리고 또 한번 보잖아요. 결국 나무가 죽어야지 잘라야지 나이테를 볼 수 있거든요. 단면을.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나이테, 나무가 피우는 마지막 꽃. 정말 꽃처럼 생겼죠. 또 나이테도 꽃도 그렇듯이 나무마다 나이테 모양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제일 첫 번째는 이거 소나무예요. 이거. 소나무 나이테가. 자, 이거는 막 장작으로 잘라놓은 거 제가 사진 찍은 건데, 뽕나무예요, 뽕나무. 뽕나무 나이테가 2톤이에요, 2톤. 아주 예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토리 달린 갈참나무 나이테, 이렇게 생기고. 이거는 이제 목걸이 하려고 구멍을 냈는데, 물풀에 나무 아시죠? 물을 푸르게 만드는 나무. 물풀에는 금방 가지 잘라가지고 물에다 넣으면 물이 금방 파란색으로 변해요. 물풀에 나무에 나이테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살구나무. 그 자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물기까지도 남아있더라고요. 잘라서. 이 살구나무. 이거는 다 아시죠? 대나무도 멋있지. 이렇게 자세히 보면. 대나무는 나무가 아닙니다. 풀입니다. 나무와 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나이테예요. 이거는 나이테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단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대나무는 나무가 아니고 풀에 속한다고 해서 나이테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이테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해서 숲 해설이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으로 이제 진산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산 코디네이터를 그랬죠.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름이 숲생광비는 초록걸음이라고 이게 이제 10년째 진산 둘레길을 걷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셋째 주 토요일마다. 그래서 둘레길 걸으면서 만났던 풍경들을 이제 대부분 사진 제가 다 찍은 건데 이게 이제 진산 둘레길 빨간 선이 있죠. 네. 여기가 이제 천안봉 얘기 있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빨간 선이 이제 총 연장이 295km 돼요. 진산 둘레길이. 그리고 구간은 한 개 구간은 아니고 한 구간에 하루 정도 걸렸으니까 그냥 이어서 그러면 한 20일 정도 걸려요. 한 바퀴 다 돌려면. 근데 이제 보면은 지형으로 보면은 제일 북쪽이 함양 시계 방향으로 산청, 하동, 구례, 남원 이렇게 5개씩으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천왕봉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둘레길은 일부러 길을 낸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길들이에요. 연결시키죠. 마을과 마을을 있는 길.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오솔길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포장된 도로가 한 3분의 2예요. 나무하러 다니는 길, 장보러 다니는 길, 농사지러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따로 해소시키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세계 최다고 야생화길도 재작년에 기네스북에 등재가 돼서 진산 둘레길 야생화길 세계 제일 인정까지 받았어요. 그만큼 들꽃이 많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들꽃은 제가 주장하는 잡초예요. 잡초들도 아까 모든 풀과 꽃을 피운다 그랬죠. 정말 아름다운 꽃을 계절마다 다 피우고 그것들이 연결돼서 재장에
야생화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꽃을 심어서 가지고 자연적으로 그만큼 야생화가 많이 피어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건 이제 봄에 살구꽃 필 때 둘레길이 가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이제 6월달에 다 이게 둘레길이에요. 이거는 이제 서시천 저 구례 쪽에 강원 그 징금다리가 드는 모습이고 여름철 모습이고 그리고 가을에 뒤에 한반도처럼 생겼죠. 이걸로 제가 포토존이 딱 있습니다. 여기 사진 잘 나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딱 여기서 사진을 찍습니다. 너무 잘 봤다. 가을 지금 한 10월달에 찍은 거죠. 이거는 이제 여름 모내기 하기 직전에 논을 배경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뒤에 하동호입니다. 비 오는 날. 사실은 지리산 등산은 그렇지만 둘레길은 사실 비 오는 날이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강화에 비 올 때 가는 게 더 경치가 아름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하동호를 배경으로 해서 비하도 뭐지? 자, 이거는 이제 폭포 앞에서 둘레길은 그 홍명동 얘기를 좀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 생태 얘기인데 이거는 언제 때냐면 그 유명박 정권 때 4대강 사업할 때 저희들이 반대운동 삭발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 한경의 이한문 국장이 여기 타워크레인 정근농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저희들은 이제 밑에서 동조 삭발을 함안보에서 할 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옳았죠. 4대강은 잘못된 걸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여기서 이한문 국장이 한 달 이상 정권 농성을 했었죠. 자, 이건 이제 지리산 댐 반대 운동 저희들이 20년 넘게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엄천강인데 여기에 이제 시멘트 장벽을 세워서 이렇게 하려고 했죠. 여기를 막으면 이제 마치도 이게 다 용도는 다 이게 수몰 됩니다. 자, 이걸 20년 넘게 지역 주민들과 이렇게 환경단체에서 싸우고 결국은 재작년에 정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지리산 댐은 건설하지 않겠다고 결국은 근데 그야말로 이긴 싸움이죠. 20년 만에 시민운동도 환경운동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게 바로 지리산 댐입니다. 이게 바로 용류단입니다. 지리산 댐이 가장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밑에 댐을 사는 용접도 다 수몰될 그런 위기에 몰렸는데 저희들이 용접을 다 살려낸 거죠. 이거는 아직도 케이블카는 진행형입니다. 지리산 3개 시군에서 함양도 그렇고 산청, 구례, 남원 다 케이블카 하겠다고 지금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함께 힘을 모아서 계속 케이블카 만드 운동은 지금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또 작년부터 또 하나의 문제가 지리산에 생겼습니다.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라고 하동에서 하동 군수가 공약을 내걸었던 건데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가 뭐냐면 하동 쪽에 그 현재봉 근처에 거기는 이제 케이블카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환경훼손 3종 세트가 있는데 뭐냐면 케이블카, 모노레일, 산악열차 이 세 가지를 다 그 하동 현재봉 주변에 하겠다고 건설하겠다고 하동 군수가 지금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도 계속 지금 하동 군청 앞에서 저희가 한 200일 넘게 매일 1인실을 지금 하동 군청 앞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가 지금 또 현안으로 다가와서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행제봉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의 중심지인 행제봉 위치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사실 지리산을 흐르는 강들이 많거든. 제가 조금 전에 또 지리산 댐이 생길 때 엄천강이 있고 함양 쪽에 좀 내려오면 경호강이 있어. 산청 쪽에 경호강이 흘러내려와서 진영으로 들어가거든요. 진영호의 물을 우리가 다 먹지 않습니까? 진영호 물이 어디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저 엄천강을 지나서 경호강을 지나서 들어올 물줄기 있고 또 하나는 저 중산리 쪽에서 흘러오는 강이 뭐죠?
덕천강이 있어요. 덕천강 물도 또 그건 수곡을 지나서 진양호 오는 거예요. 진양호에는 그야말로 지리산 물들이 다 거기 모여서 우리 식수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그 지리산 물을 부산 쪽에서 다 가져가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사실은 부산은 지리산 물을 가져갈 게 아니라 낙동강을 빨리 보를 해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화를 시켜서 낙동강 물을 빨리 깨끗하게 만드는 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인데 자꾸 지리산 물을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또 저희 서구 영남 주민들은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강도 산만 지리산이 아니라 강도 지리산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지금 이제 주력하고 있는 또 반대 운동이 하나, 뭐 저희 반대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지리산 간통 도로가 있습니다. 천연사에 시작해가지고 성삼대 노고 다니는 성삼대 지나서 정영길 지나는 그 지리산을 통과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군사정권 때 굴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일제시대부터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걸 포장을 해가지고 좀 많은 차들이 여름이나 가을 되면은 그 성삼대 올라가는 도로 꽉 막히거든요. 또 교통체증도 있고 도로가 굉장히 위험한데 저희들은 이제 그 도로를 아예 해체를 하자는 거죠. 그 없애고 그야말로 차량을 못 뛰고 그 중간 단계로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제 밑에서 노고단까지 올라가는 거는 셔틀버스만 친환경 버스로만 이용해서 그것도 이제 지역 주민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활용하고 수익은 지역 주민들로 들고 일반 차량은 통과 못하게 그래야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지리산 감통도로 없애기 운동을 올 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차장도 철거하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지금 주립을 하고 지리산 지키는데 그래서 차량이 적게 가야 로드킬도 덜 발생하고 또 탄소도 덜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도로 자체를 없애자 다시 재자연화 시키자 그런 운동을 저희들이 지금 법본서를 보내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이 저를 키워줬고 제가 지리산 품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리산 지키는 이거는 뭐 저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같이 해야 될 사실은 지리산 국립공원은 사실 그 국립공원 1호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야말로 국립공원만이라 지키는 게 우리 한반도의 허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만이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산소들을 만들어내 줍니까? 그야말로 코로나 백신도 만들어주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 철칙이 3가지가 있습니다. 적자 생존, 걷자 생존, 찍자 생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적자 생존. 적어야 됩니다. 제가 메모 강의라서, 그래서 지금도 그 시를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100개 적는 일을 아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걷자 생존 당연히 이제, 그래야 삽니다. 걷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좀 찍자는 제가 사진을 이렇게 지금 보셔도 다 제 사진들이거든요. 사진으로 지금 열심히 남기고 있습니다. 사진이 기록이라는 생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학 청년 경우에 20살 때 문청이라서 지금도 시를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무 시 100개 이상 각각씩 샤프에 쓰기도 하는데 이건 이제 제가 딱정 때문에 떠나지 못해서 떠남을 그리워하면서 배낭메고 싶고 떠나고 싶어서 시를 한번 써놓은 겁니다. 떠남에 대하여 떠나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 필체입니다. 제가 필사할 때 쓰는 필체입니다. 그래서 저거 20년 넘게 쓰다 보니까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숲센체라고 제가 맹맹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철수체처럼 그래서 이렇게 시도 지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낭송 한번 해주세요. 네?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네. 떠남에 대하여 최세윤 그 여름날의 지자의 향과는 무관하게 떠날 수 있다는 건 무척 부러운 일입니다. 살아있음이 서럽지 않기 위해 살아있음이 작은 돌멩이만큼 단단해지기 위해 떠나야 한다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떠남은 그저 떠남만으로 남아있고 바다를 꼭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도 못합니다. 뿌리 없는 흔들림에 햇살의 눈부심을 한 손으로 가린 채
다른 떠나는 일을 위해 손 흔들 줄도 모릅니다. 다만 나의 떠나지 못하네 날마다 벼락만 뿌리고 있을 뿐입니다. 와. 씁쓸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진은 제가 참 제 남이 찍어준 사진이죠. 제가 얼마 전에 같은 도시야. 그렇죠. 제가 옷이 다 안 버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진짜 저는 그거 찍고 있는데 그 생태적으로 산다는 거는 결국은 그냥 제일 생태적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가능하면 옷 사지 말고 얼마 전에 최원형 작가가 그 강의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 옷을 너무 많이 사고 옷이 엄청나다는 걸 그래서 정말 옷 안 사고도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옷 사지 말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집 리모델링 하지 말고 그냥 살아줘요. 그게 생태적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간디 고등학교 제가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거기 이제 환경 동아리가 있는데 이름이 지구특공대거든요. 지구를 이제 구한다고 걔들이 제일 모토가 뭐냐면 더럽게 살자. 그게 가장 친환경적인 건 더럽게 살자. 진짜 제가 그거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더럽게 살자. 너무 깔끔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냥 살아줍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뭐 해달라고 하면 그냥 살아.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작가가 찍어준 겁니다. 좀 원본이 다를 텐데 얼마 전에 아름다운 재단에서 이제 제가 구원을 하고 있으니까 구원자 인터뷰 와가지고 아마 9월 말에 기사로 나갈 겁니다. 그 소식지에 아름다운 재단 소식지에 그때 와서 찍은 거라서 이 아름다운 재단 로고거든요. 그런데 저거는 이제 사진이 잘 나와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진을 남겼습니다. 근데 혹시 놈들이 발굴치려고 그럴까봐 뒤에 사진이 2장이 더 있거든요.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남동사 이렇게 잘 살아왔지 않습니까? 자식 동사 어떨까 싶어서 우리 아이들 근황을 제가 한 2장 이 뒤에 마지막으로 네, 보여주십시오. 쑥스럽긴 한데 도로에 몇 개가 있나? 이름이 힘찬이라고 그랬죠. 전공이 재즈 플루트하고 아이리시 휘슬 아일랜드 악기거든요. 이게 이제 전공이라서 그 백정팬에 나가서 그때 같이 특별히 출연해서 연주도 하고 여기저기 많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인참 보면은 아드님이시구나. 아이리시 뮤지션 기억해 주시고 지금은 이제 작곡이나 이런 프로듀싱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서울에서 고군분투 살아가고 있습니다. 딸내미입니다. 이거는 우리 고등학교 때, 간디 고등학교 다닐 때 와서 잡지사에서 와가지고 사진 인터뷰 보고 2015년 졸업식 성공회대라고 아시죠? 대학의 운동권 대학 이 성공회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전공이 사회과학이라서 그 사회에서 바로 취직도 여기로 왔습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서 지금 팀장으로 열심히 여성운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계속 힘들었죠. 박원순 때도 그랬고, 한국 여성의 대회에서 다 나서가지고 다 모든 걸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운동이, 저는 그래도 환경운동판보다 사실 여성운동판이 더 열악하고 힘들거든요. 정말 딸내미 보면 제가 안타까운 게 맨날 야근입니다. 월급은 정말 짓거리만큼 전해서 운동단체 다 아니다. 시민단체 월급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여성단체 정말 지금도 너무 힘들고 그렇다는 걸 다들 계시니까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 그냥 제 20년간의 자식농사가 이렇다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한 10분 남았는데 질문 궁금한 거 모든 거 다 우리 찬이도 질문 나 병아리 구하면서 궁금한 거 없었어? 뭐라도? 없어요. 다른 분들도 질문 주시면. 저 지금 아까 공장형 자학이 있으면 A4 용지에 다 들어가 있다잖아요. 그러면 걔네 좀 짝짓기는 어떻게 해요? 안 하죠. 못하죠. 그러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장딱 짝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걔들은 AV 앞장만 두 마리씩 딱딱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짝짓기는 평생을 못하고 성적 스트레스는 못 푸는거든 걔들은. 그 짝짓기 평생 못하고 걔들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정란이고 무정란. 이걸 유정란이고 그렇죠. 아까 지리산 둘레길 네. 숲 해설 하신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거기 만약에 신청 가고 싶으면 아, 어디?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공지는 그 진주 항공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물론 페이스북에도 그때그때 그 미리 공지를 하는데 그 공식적으로 진주 항공연합 홈페이지에 항상 해서 이번에도 내일 내일 떠나거든요. 진주에서 버스 한 대 대고 한 20, 30명 모아가 버스 한 대로 같이 이동하는데 그래서 출발한 거야 진주에서.